안녕하세요. 달꽃이 은하씨입니다. 오늘은 가성비 좋은, 제가 일상생활 중에 가성비 좋은 것들을 소개할 건데요. 음식을 하다 보니 배추전. 겨울에는 이 배추와 가을에 김장하고 보관해둔 배추와 물을 사용한 물을 저는 보관해 뒀거든요. 그걸 겨우 내내 이렇게 배추전을 하고, 그리고 나박김치도 담고, 배추 겉절이, 생강청 넣고 겉절이도 하거든요. 이렇게 하면 가성비 최고예요. 여기 식초를 조금 넣어서, 이렇게 하면 되고요. 이게 크잖아요. 그러면 반 잘라서요. 크면 이렇게 반으로 잘라서, 잎도 반으로 잘라요. 그런 다음에 여기 넣고요. 배추잎을 옆에다가 김장하고 나면 이게 배추가 크잖아요. 그 잎은 밖에 거는 이렇게 옆에다가 붙여서 이렇게 뒤지면 한 장이 되거든요. 이렇게 하고, 위에 당근을 얼른 깜빡이네. 당근을 안 올려도 되는데요. 이렇게 당근을 조금 올려서 하면 아무래도 당근은 전자레인지에, 저는 요리를 할 때 볶음 요리를 프라이팬에 잘 안 볶고요. 전자레인지를 사용하면 이 요리 재료 준비하는 동안에 1분만 이렇게, 당근이 왜 아삭아삭하잖아요. 이제 1분만 돌리면 부드럽게 되기 때문에 저는 이걸 찐빵에도 쓰고요. 당근은 볶음밥 할 때도 쓰고요. 이렇게 해서 배추는 이렇게 하면, 그리고 비빔밥에도 흰 배 있잖아요. 이거 송송송 썰어서 넣으면 비빔밥 오이 대신에 겨울에 좋고요. 망했다. 배추와 무는 무채나물, 또 무나물도 해서 비빔밥 해도 되거든요. 그렇게 사용하면 배추와 무는 가성비 최고인 것 같아요. 겨울에 신선 채소가 비싸잖아요. 근데 저는 거의 겉절이를 쓰기 때문에 이거 곰탕에 배추 하나만, 한 입만 넣어도요, 시원하고 좋거든요. 배추잎은 된장에 넣어도 맛있고, 나물 이거 살짝 전자레인지 넣고 물 거의 안 넣다 빼서 한 2분 정도가 나물로 참기름 계속 넣고 나물 묻혀서 비빔밥에 넣어도 맛있거든요. 하필이면 꼭 하는 맛도 이렇게 잘 안 돼요. 이게 지짐이가 있는 때는 식초를 넣어줘야 지방 배출에 도움이 되는 거 아시죠? 이렇게 드시면 되고요. 두꺼운 비닐, 설탕 비닐도 되고, 냉동식품 만두 비닐봉지 있잖아요. 거기에 넣어서 저는 베란다에 딱 세워서 보관하거든요. 무도요. 근데 무를 한번 썰었을 때는 냉장고에 넣고요. 무는 뿌리부터 사용하지 마시고 대가리부터, 위에 파란 쪽부터 사용하시면 바람이 덜 들고요. 밖에 이렇게 바깥부터 쓰고 안쪽 쓰고 이러면 상하지 않거든요. 배추도 마찬가지. 세 포기를 한 포기씩 돌아가면서 벗겨서 쓰면 이게 덜 시들어요. 그리고 50도 물에 담그면 금방 신선해지니까 소금 조금 넣고 50도 물에 담가서 저는 이렇게 부족한 수분을 채운 다음에 조리를 하거든요. 그러면 달콤한 맛이, 진짜 설탕 안 넣어도 설탕 넣은 듯한 배추전이 가능해요. 군침 가네요. 저는 이 레몬즙을 가성비 갑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예전에 식초 썼는데
이렇게 지방이 많은 음식에는 이렇게 레몬즙 한 방울 넣으면 맛있거든요. 이렇게 해서 반을 자르고요. 그리고 한 3등분 해서 클 경우에는 2장을 더 반을 해서 옆에 붙여도 되고요. 저는 이렇게 해서 찍어서 먹거든요. 그리고 이거 수분이 배추가 수분이 많긴 하지만 일단 밀가루가 있으니까 국물을 먹어야 채소분이 보충이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 이제 나박김치, 당근, 배추, 무 넣어서 지금 계절에 베란다에 놔도 이게 비싸잖아요. 배추가 베란다에 놔두면 이 계절에 나박김치도 담아 먹을 수 있거든요. 이렇게 나박김치 곁들여서 먹으면 배추가 기름이 많아서 느끼할 것 같지만요, 이 섬유질이 많잖아요. 그래서 느끼함이 없어요. 고소하고 달콤하고. 밖에서 배추전 드시기가 쉽지 않은 거 아시죠? 전류는 집에서 만드는 가성비 최고예요. 그리고 안 그러면 여기 누룽지. 저는 국 누룽지를 또 전자레인지에 한 6분만 가열하면 맛있게 되거든요. 누룽지를 곁들이고 항상 국을 슴슴한 국을 된장도 깔끔하니까 지방, 고기 육류하고 잘 어울리잖아요. 지방이 많은 거. 그래서 아우 맛있어. 식초를 넣어야, 레몬을 넣으면 전이든 무침이든 부침가루, 튀김가루 필요 없이요, 바삭하게 드실 수 있어요. 전자레인지는 식용유, 외지용성 비타민이 많으니까 식용유 조금 넣고요. 물 조금 넣어 전자레인지 1분 가열하면, 제과 제빵에도 넣어도 되고요. 제가 카스테라 만들잖아요. 그거 대신에 수분이 많은 식용유와 설탕을 확 줄인 찐빵식으로 당근 찐빵을 만들면 좋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가스레인지를 애정하는, 가스레인지도 가성비 값에 들어가는 이유가요, 제가 이렇게, 저는 이 통증 제가 스팀 타월을 애정하고요, 온병을 애정하거든요. 그래야 피부에 자극을 준 림프관에 있는 큰 지방과 노폐물을 싹 녹여서 몸속에 노폐물이 정체되지 않게 해주기 때문에 전자레인지도 한템으로 들어갑니다. 물이 흐르지 않을 정도로 살짝 소금을 한 익숙한 물에 타월을 싸서 이렇게 반을 접어서 비닐 2개를 넣으면 양쪽 손, 팔꿈치, 무릎 이런데 통증 있는 부위, 어깨 통증 있는 부위에 딱 놓고 있으면 스팀 효과 이렇게 2분 가열하면 이제 하나 2분, 2개 3분이나 4분 온도에 따라 해보시고 2분 30초, 3분, 4분 해보시고 나한테 맞는 거, 살짝 뜨거우면 밖에 살짝 닦고요. 살짝 식어서 놔둬도 될 정도 될 때 딱 올려놓고 그 위에 비닐이나 타월을 딱 덮어두면 후끈후끈 사우나 효과가 있어서 노폐물이 배출이 쉽고요. 그러면 통증 개선이 되거든요. 이 근육이 이완이 되면서 신경을 누르고 있던 게 이게 근막 힘줄 인대들이 느슨해지면서 신경을 누르는 게 덜해지거든요. 그래서 통증이 개선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스트레칭을 해야 되는 거고요. 온병은 이거 스팀 타월 한 다음에 이완되었을 때 온병으로 해주면 이것도 2개 2분 장갑 끼고요, 마사지 하시면 근육 이완, 요가에 잘 안 늘어나잖아요. 텐션이 많이 걸리는 부위에 얇은, 특히 손발, 얼굴, 목은 이 병으로 하시면 되고요. 다른 부위는 500ml 페트병, 1.5L 페트병, 큰 부위는 그렇게 사용하시면 되고, 갈비뼈 하나하나 훑어줄 때는 갈비뼈 늑간 간격 확보할 때는 이 밑에 이걸로 하시면 되거든요. 거꾸리에서 거꾸리도 가성비템이네요. 그러고 보니까 제 체형을 유지하는, 그러니까 저녁에 다리 피로, 전신
아래로 쏠려서 무거운 다리를 거꾸로 딱 해버리면 바로 필요를 없애주니까 겉구리도 포함시킬게요. 그리고 짐볼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저희는 매일 아침 선식을 먹는데요. 이 바나나를 조금 익은 거 있잖아요. 마트에서 할인해서 팔 때 그때 구입해서 이렇게 한 먹긴 다음 1, 2, 3등분을 해서 한 등분씩 선식에 넣어서 갈아서 드시면 냉동시켜뒀다가 아주 좋습니다. 강추합니다. 이게 덩어리로 사면 부담되잖아요. 조금 먹고 남은 거는 그렇게 넣었다가 선식에 적극 추천합니다. 왜 카스테라도 바나나 넣으면 맛있다고 하잖아요. 근데 카스테라는 수분이 적기 때문에 적고 식용유와 설탕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저는 찐빵을 추천합니다. 그리고 그 찐빵 할 때에는 이 우유, 이 멸균 우유도 가성비 좋아요. 신선한 우유보다 훨씬 저렴하니까. 그리고 전기 압력밥솥도 제가 가성비템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요. 일단 여름에는 콩국수 콩을 삶을 수 있으니까 된장만 넣으면 끓어 넘치지 않아서 금방 할 수 있거든요. 끓고 나서 한 5분만 삶으면 되니까 5분 뿔을 불려서 넣으면 2, 3분 하면 되고 안 불린 콩은 불려서 50도 물에 불려서 찬물을 버리면 고소한 맛이 나거든요. 냉동시켰다가 사용하기 때문에. 그리고 저는 이 단백질, 식물성 단백질 섭취에 왜 인도 사람들은 육류를 안 먹지만 렌틸콩을 거의 달고 살잖아요. 이것도 저는 불려서 찬물을 버리고 소금을 넣어서 찬물은 버린 다음에 전기 압력밥솥에 찜소스 올리고 취사했어요. 그러면 이렇게 포슬포슬 되거든요. 이 선식에 갈아 먹기도 하고요. 이거는 왜 렌틸콩 빈대떡 제가 블로그 보면 있는데 렌틸콩 빈대떡 녹두 대신에 사용해도 가성비 극강이죠. 녹두는 비싸잖아요. 하면 편하고요. 이 죽도 맛있고 녹두는 묵도, 이 렌틸콩은 묵도 되잖아요. 제 블로그에 다 나와 있잖아요. 묵도 맛있고 그리고 고구마도요. 저는 여기는 지금 군고구마인데 50도 물에 담가서 소금을 조금 넣고 신선하게 수분이 들어간 다음에 전기 압력밥솥에 물 20ml만 넣고 취사를 딱 해버리면 수분이 이게 그냥 냄비에 찐 거랑 달리 아주 껍질이 부드러워지기 때문에 최대한 수분을 많이 하면 체수분을 덜 감소시키는 고구마, 찐고구마 되기 때문에 겨울에는 군고구마, 수분이 빠진 군고구마보다 찐고구마는 추천하고요. 수분이 없는 고구마는 저기 나박김치나 동치미를 곁들여 드실 것을 추천합니다. 그리고 이것도 이건 토란인데요. 감자도 압력밥솥에 제가 압력밥솥 요리 보면 찐감자도 저기 옥수수 찐감자 같이 압력밥솥에 하면 아주 편하거든요. 왜 맥반석 계란도 할 수 있고 계란찜도 밥 위에 넣으면 계란찜도 되기 때문에 겨울에는 가성비템이 전기 압력밥솥이 사계절 가성비템 전기 압력밥솥이에요. 전기가 빠질 때는 또 제 얼굴 피부에 또 그 전기를 또 양보하기도 하니까 이렇게 해서 껍질을 살짝 벗겨서 짤뜨물을 데워서 50도에 맞춰서 이거 넣으면 수분이 없으면 껍질이 잘 벗겨지거든요. 그러면 쓴맛이 빠진 이 매운맛이 아린 맛이 있어서 담가뒀다가 소금 조금 넣고 그 아린 맛을 빼고 나서 전기 압력밥솥에 취사를 했어요. 그러고 나서 껍질을 벗기면 잘 벗겨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냉동시켜뒀다가 선식에 하나씩 넣어서 사용을 합니다. 가성비템에 무배출에 이렇게 설탕 봉지에 넣어도 되고요. 두꺼운 이런 어묵봉지, 냉동식품 이것도 어묵봉지인데요. 그리고 만두 또는 그 냉동 삼겹살 봉지를 써도 되거든요. 이렇게 배추를 넣어서 처음에는 큰 비닐에 넣어뒀다가 이게 3포기, 4포기를 돌아가면서 일주일에 한두 번씩 돌아가면서 이렇게 벗겨서 쓰면요. 이게 2, 3월까지 가능하더라고요. 근데 2월 되면 이제 작아지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냉장고에 넣어도 되고, 그러면 이게 쌈 싸 먹어도 맛있고, 어딘들 다 사용해. 겨울에는 저는 신선 채소를 완전히 예로 써요. 배추로 쓰고, 이 된장국, 곰탕. 제가 애정하는
가성비템 곰탕, 여기에도 콩나물과 이 배추 그리고 대파 그리고 다진 마늘 넣으면, 매운 거 좋아하시면 청양고추, 청양고추 대파 항상 냉동실에 보관하셔야 돼요. 그것도 가성비템이잖아요. 그러면 언제든지 사용이 가능해요. 국 종류에 넣을 수 있으니까. 그러면 이 콩나물을 배추를 넣으면 이게 곰탕이요, 거의 해장국처럼 시원하고, 그리고 소면 말아서 또는 당면 말아서 드시면 떡국 넣어도 되고요. 떡 넣어도 되고, 수육 이렇게 대패 삼겹살을, 저 냉동 대패 삼겹살도 애정하는데 몇 개 딱 넣어서 드시면 진짜 가성비 최고의 가성비템, 겨울에 국으로. 그리고 이건 그냥 모든 육수의 베이스로 사용하면 되기 때문에 저는 한 번 살 때 그냥 20개씩 사서 사용을 합니다. 곧 돌아오는 명절 설에도요, 이거 곰탕 떡국 해 드시면 최고예요. 무는요, 이렇게 필요한 만큼 잘라서 이렇게 삼각형으로 이렇게 삐지듯이 썰면요, 얇게 쓸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써서 국에 사용하면 소고기국, 돼지국, 돼지고기국, 닭고기국 얼른 사용 가능하고요. 된장에도 이렇게 물을 넣으면 소화가 잘 돼요. 겨울에 소화가 안 되잖아요. 채수분이 없어서 그러니까. 그래서 이렇게 썰어 놓고 그냥 간식으로 물을 먹어요. 저희 할머니 간식. 그리고 계란찜에는요, 계란은 이게 매실 진액도 들어가야 되고 식용유도 조금 들어가야 흰자가 잘 풀리거든요. 그리고 우리 전통 발효 음식 새우젓, 멸치액젓 넣고요. 멸치액젓, 새우젓, 이것도 가성비템이네요. 이렇게 계란찜을 해서요, 계란 하나에 물을 이 정도 부어야 돼요. 이게 2개 할 거면 국그릇에 하시면 되거든요. 요 정도 남겨두고 밥 취사할 때 중간에 올려놓고 취사를 하신 후에 이 물을 조금 넉넉하게 잡아야 돼요. 물을 적게 잡으면 이걸 덜어내고 다시 물을 추가해서 한 번 더 취사를 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이게 옛날에 가마솥도에 중간에 계란 넣고 쪘잖아요. 근데 가마솥보다 전기압력 밥솥이 125도에 끓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요, 일식 계란찜처럼 진짜 살살 녹는 계란찜이 되거든요. 50도 물을 넣어서 이게 조금씩 넣어가면서 풀어줘라고 하는 이유가 매실액이 설탕이고요. 그리고 식용유 조금 넣어야 우리 몸도, 제가 온병과 스팀타입으로 하는 것도 50도가 돼야 부드럽게 이완이 되듯이 단백질이 풍부한 계란도 그렇게 돼야 쉽게 잘 풀려요. 흰자가 덩어리 없이. 그래서 제가 제과 제빵 할 때도 냄비에 전기를 올리고 거기서 계란을 풀면 잘 풀린다고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이렇게 해서 찌면 진짜 맛있어요. 마지막 가성비템은 바로 김치. 김장할 때요, 김장을 많이 해야 되는 이유가 김치찌개, 김치찜, 김치전, 김치볶음밥, 김치국도 드시니까
요렇게 해서 위에 김치는 공기와 산소와 닿으면 빨리 익으니까 비닐을 딱 덮어서 최대한 눌러서 산소를 빼는 게 장기 보관에 유리하고요. 제가 김장을 이건 진짜 그래서 제가 이거 한 통 놔두고 이거는 새로 담은 김치고요. 그리고 김치 전 부치고 볶음밥 할 때는 그리고 김치 한테 콩나물 김치국밥 할 때는 또 익은 김치를 써야 되니까 김치 전도 익은 김치 써야 맛있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하나는 익은 김치. 요렇게 두면 세상 든든한 겨울 식재료라고 할 수 있죠. 김치는 빠뜨릴 수 없어요. 가성비 템의 최고봉입니다. 예전에는 비싼 너트류를 썼는데요. 이 해바라기 씨앗, 모든 씨앗에선 영양분 진짜 만땅이기 때문에 해바라기 씨만으로 충분히, 그리고 계란, 저는 강추, 겨울에는 김치, 무, 배추, 뭐 하여튼 선식, 그리고 이걸 전자레인지, 전기압력밥솥, 그리고 가스레인지를 활용해서 어떻게 활용하느냐 따라 많이 먹으면 내 몸에 가성비 템이 아니고요. 적게 먹으면 적당하게 먹으면 유지어터가 가능한 찐 가성비 템이 될 수 있거든요. 가을에 가져온 김장후에 가져온 배추가 이제 여기 알배추가 돼서 수육 알배추가 되어서 이건 겉절이로 먹으면 아주 배추 3통, 무 1통밖에 안 남았네요. 이렇게 세워두면 이런 통에 넣어서 세워두면 아주 최극강의 가성비템입니다. 당근도 마찬가지고 감자 양파도 가성비템의 기본이죠. 왜냐하면 카레 할 때, 짜장 할 때, 뭐 된장찌개, 국에 다 들어가니까 그 감자 양파는 기본으로 구비해 두시면 언제든지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잖아요. 감자는 감자 전부터 시작해서 된장찌개, 뭐 닭볶음탕 어디든 유용하죠. 당근은 뭐 조금씩만 사용하면 되니까 노지 당근은 이렇게 베란다에 놔둬도 겨우내 살짝 괜찮은 것 같아. 살짝 긁어서 껍질을 필러로 다 벗기지 마시고 지저분한 곳만 벗겨내고 쓰시면 지방과 노폐물을 배출시키는 칼륨이 풍성하게 섭취할 수 있답니다. 제 건강을 책임지는 최고의 가성비템은 이 컵꿀이에요. 솔직히 여기에 이게 쓰면 이게 점점 여기가 이렇게 줄어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뽁뽁이 이렇게 감쌌어요. 비닐로. 그러면 발이 잘 안 빠져서 발목도 얇아지고 아래로 처지면 발목도 두꺼워지고 무릎도 두꺼워지고 전부 두꺼워지거든. 힘줄, 인대, 어깨도 처지면 쇄골을 잃잖아요. 쇄골을 유지하고 목 C커브를 유지하려면 이거 겉구리를 써야 되더라고요. 아무리 다른 요가도 얼굴 쪽은 안 되니까 목하고 얼굴은 잘 안 되더라고요. 얼굴도 스팀 타월과 사용하시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가성비템은 레몬즙을 3-4방울 떨어뜨린 보리차라고 할 수 있어요. 제가 하루에 이 보리차를 4리터가 넘는데 이걸 끓여서 하나씩 먹고 있습니다. 그래야 근감소와 체수분을 덜 소실하기 때문에 저속노화, 이역노화의 일선이라고 할 수 있어요.